아이들의 ADHD 질병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공황장애가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면 ADHD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의 12세 이전 아이들의 10% 정도가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아이들이 도덕적인 자제력 부족이나 반항심, 이기심으로 아이와 부모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적 ADHD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이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부모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ADHD 이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현 시대에 이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을 들여다보면 30%는 부모의 잘못된 의식이라든가 잘못된 성습관이라든가 잘못된 부모 그 편향적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 탁한 에너지, 이 탁한 에너지가 부부간에 도킹되면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빠한테 큰 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한테 탁한 기운, 엄마한테 탁한 기운, 이 탁한 기운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탁한 기운이 만날 때 아이가 만들어지면 그 탁한 기운이 접목되면서 도킹되면서 그런 장애라든가 결핍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들여다보면 부모님의 잘못된 탁한 기운 에너지가 30% 작용을 하고 있다. 핵 에너지 30%가 유전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0%는 이 아이 본질적 전생 에너지, 조상 에너지, 이런 그 자연 에너지, 풍수 에너지, 이런 모든 자연 복합적 에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에너지, 여기서는 조상, 전생, 또 환경, 풍수,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탁한 기운이 응집되면서 그 아이한테 탁한 에너지로 도킹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번째이다. 이 자연의 탁한 기운, 복합적 탁한 기운이 이 아이한테 도킹돼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0%는 사주의 그 아이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 사주에 오행이 편중됐거나 사주에 심한 형충파의 나쁜 살이 있거나 심하게 오행이 편중돼 가지고 이렇게 탁한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태어나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걸 선천적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오행이 형충파의 나쁜 살이 많이 있고 또는 오행이 편중돼서 기가 약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면역성이 떨어지는 팔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주에도 면역성이 강한 사주가 있고 약한 사주가 있어요. 근데 면역성이 약하게 타고난 팔자들이 바로 그런 질병, 그런 결핍,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근본적 사주의 문제점으로 타고나서 ADHD 이런 질병이 나타날 경우에, 그러니까 사주 팔자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경우에는
그 탁한 기운이 쉽게 안 고쳐지며 그 탁한 에너지가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진다 해도 미세하게 잔여 기운이 남아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탁한 기운, 유전자의 기운, 또 환경, 풍수, 조상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이 ADHD 이런 질병이라든가 성격 장애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운이 좋게 오거나 후천적으로 치료 방법을 쓰거나 또는 환경을 잘 바꿔주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노력을 바르게 하면 아이가 좋아지고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을 돕거나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은 천지인 삼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하나로서 딱 정해진 법이 없어요. 보통은 3단계 법칙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방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많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아이를 두었거나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자녀를 두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는 근본의 사주가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본의 사주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럴 때는 부모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운명으로. 첫째는 팔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가 모질라기 때문에 깨우치라고 사자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모질라고 무엇인가 잘못이 있고 무엇인가 지은 업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인연이 나에게 왔구나. 그러니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부모의 참회가 없이 노력한다면 백날 약을 먹이고 노력해도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고 사자로운 이치를 알고 반드시 참회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참회하는 기운 때문에 내 기운이 맑아지면서 아이 기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학적 노력도 하고 교육적 노력도 하고 환경적 노력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 노력을 할 때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팔자를 점검해 보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부모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요? 지혜롭게 운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운명으로 못 받아들이면 맨날 애태우고 원망하고 탓을 해. 남편 탓하고 또는 아내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맨 탓만 하다가 기운이 더 나빠집니다. 근데 운명으로 탁 받아들이면 남의 탓이 아니구나. 팔자 탓이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첫째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급선무다. 나아가서 자신의 반성으로 돌려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의학적, 환경적, 교육적 이런 노력을 할 때 이 에너지는 좋아지고 고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 팔자 기운에 따라서 완치가 될 수도 있고
50%만 좋아질 수도 있고 70%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 팔자가 큰 문제점이 없을 때는 완치가 가능하고 문제점이 심각할 때는 뭐 50%가 좋아질 수도 있고 70%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70%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70%만 좋아지면 일상생활을 합니다. 30% 부족한 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까지만 좋아진다 해도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점, 이러한 장애, 이러한 결핍을 둔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원리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